오늘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루이싱 커피의 상장 폐지 소식과 중국 본토 및 홍콩 증권거래소의 이제 개정안 발표, 그리고 최근 6.18 쇼핑데이 때 매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중국 관련 이슈들을 들고 오셨는데 먼저 첫 번째로 루이싱 커피 상장 폐지 소식 계속해서 보도가 전해졌었습니다. 이 내용부터 함께 짚어볼까요? 네, 중국 1위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이 루이싱 커피의 이제 상장 폐지 확정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6월 26일 루이싱 커피는 나스닥 거래소 측을 상대로 한 상장 폐지 관련 청문회 요구를 취소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6월 29일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루이싱 커피 측은 상장 폐지되더라도 중국 전역에 있는 4천여 개 매장에 대한 영업은 지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루이싱 커피는 2017년 10월에 설립된 중국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2018년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GIC와 중국의 CICC의 투자를 유치했고, 2019년 5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 2019년 말 중국 내 직영 점포 수를 4,507개나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스타벅스를 제치고 중국 커피 프랜차이즈 1위 기업으로 이제 등극했습니다. 루이싱 커피의 회계 조작 문제는 올해 1월 31일 머디워터스 리서치가 8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서 루이싱 커피가 1일 상품 판매량, 1일 평균 판매가, 그리고 광고 지출 등 영업 데이터를 확대 계상해왔고, 2019년 3하고 4분기 매출액이 최소 각각 69에서 88% 부풀려졌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되는데요. 루이싱 커피는 4월 2일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찌엔리우 CEO를 비롯한 일부 임직원이 2019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약 22억 위안의 규모의 매출을 부풀렸고, 이와 관련된 지출과 비용도 모두 조작되었으며 2019년 모든 실적을 무효로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부 조사를 진행한 이후 실적을 다시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15일에는 나스닥 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통지를 받았고요. 나스닥 거래소에 공청회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으며, 5월 20일에는 중국 증권시보 보도를 통해서 상하이시 소재 한 법률사무소에서 이번에 루이싱 커피 재무조작과 관련해서 루이싱 커피가 최소 11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보도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6월 6일에는 중국 언론 매체인 차이신이 중국 규제 당국소 지통을 인용하여 루이싱 커피의 리우정야오 회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회계 조작을 지시한 내부 이메일 등이 드러났다고 보도했고요.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발효시킨 새 증권법에 따라 비록 루이싱 커피 같은 경우 본사가 케이만 군도에 등록돼 있으나 비즈니스가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우정야오 회장이 중국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에는 정해진 기간 내 2019년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나스닥 거래소로부터 두 번째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고요. 네. 6월 26일 청문회 요구 취소를 결정하면서 상장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 루이싱 커피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때 저도 새벽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 내용을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상장 폐지 통보를 받기까지의 순차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루이싱 커피가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되면 좀 파산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은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루이싱 커피 같은 경우 이제 상장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서요, 향후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이제 배상금과 자금 융자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루이싱 커피가 파산할 경우 미국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인 스타벅스의 반사수혜가 예상되는데요. 네.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서 잠재 성장성이 가장 높은 중국 커피 시장에서 루이싱 커피라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업체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었는데, 그쵸? 루이싱 커피가 파산하게 되면 루이싱 커피 점포나 매장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게 될 경우 고객들이 인근 스타벅스 점포를 사용할 수 있어서 점포당 매출 성장률이 확대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루이싱 커피가 있던 점포들도 스타벅스가 이제 신규 출점 점포로도 이제 고려할 수 있다라는 네네. 부분에서도 신규 점포 수가 늘어나면서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루이싱 커피 상장 폐지로 인해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 부정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죠. 지난 5월 21일 미국 상원에서 외국기업 책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고, 외국기업 책임법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이 외국 정부 소유이거나 외국 정부에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 상장 회계감독관리위원회 기준 회계 감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하면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즉 상장 폐지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법안입니다. 만약 지금은 이제 상원만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네. 미국 하원에서도 외국 기업 책임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관련된 내용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루이싱 커피가 상장 폐지 이런 사건과 맞물려서 외국 기업 책임법이 상원 이외에 이제 하원에서도 통과를 하게 된다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예, 이를 피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고 홍콩에 2차 상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한 하나는 미국에서 이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진 상장 폐지하고요. 중국 본토나 아니면 이제 홍콩에 상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게 홍콩의 2차 상장입니다. 홍콩 증시에 2차 상장할 경우 홍콩에 상장된 주식은 미국의 외국 기업 책임법으로부터 영향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 책임법으로 인해서 미국에 상장된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미국 상장 주식분을 빠진 가격에 이제 공개 매수하여 자진 상장 폐지하고 홍콩에 이제 추가로 신주를 발행하여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예들이 있었을까요? 예, 과거에도 이런 예들이 있었고요. 네. 과거 같은 경우 2차 상장이 아니라 과거에선 나타났던 게 이제 공개 매수를 해서 이제 상장 폐지를 했던 방안인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콩의 2차 상장 같은 경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게 되면 우파 동청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인터넷 플랫폼 회사 같은 경우도 미국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공개 매수하고 이제 상장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 네. 이렇게 기업들이 이제 상장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본토나 홍콩으로 이제 상장했던 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이 게임 퍼블리셔 업체인 네디즈가 6월 11일 그리고 중국 3위 전자상가의 업체인 JD.com이 6월 18일 홍콩 증시에 2차 상장하였고요. 중국 최대 검색 포털인 바이두 그리고 중국 초중고 온오프라인 교육기관인 탈 에듀케이션 그룹 그리고 중국 최대 외국어 교육기관 신동방 그리고 중국의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트랩닷컴이 현재 이제 홍콩 증시로 2차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홍콩 증권 거래소 측에서도 이런 미국 기업들에 상장했던 중국 기업들이 2차 상장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획안들이 나왔었을까요? 네, 홍콩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미국 상장한 중국 기업의 2차 상장을 이제 돕기 위해서 6월 17일 차등 의결권 허용 범위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다만 차등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이 벤처기업 아니면 혁신산업 분분에서 사업 경험이 풍부해야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하이테크 기업 외에도 핀테크 기업도 차등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계획도 이제 발표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지난 5월에 이제 발표되었던 내용인데 홍콩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항생지수에 차등 의결권 주식 발행 기업과 2차 상장 기업이 편입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나 샤오미나 메이투안디엔핑 같은 경우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큼에도 불구하고요. 항생지수에 편입되지 못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아마 8월경에는 항생지수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항생지수에 편입될 경우 당연히 항생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인데요. 이런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도 기대될 수 있습니다. 자, 홍콩의 2차 상장과 관련해서 내용을 짚어봤는데 그 외에 중국 본토 상장과 관련해서 본토증권거래소에서는 어떤 자구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서 이제 홍콩 쪽에서도 홍콩 거래소도 다양한 자구책들을 이제 발표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深圳 증권거래소와 상하이 증권거래소도 이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深圳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창업한에 IPO 등록제를 실시해 기업 공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IPO 등록제 같은 경우는요, IPO 심사제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요. 네. 기업들이 필요한 서류들만 제출하면 별도의 엄격한 허가나 심사 없이 등록 절차에 거쳐서 바로 상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시행되었던 IPO 심사제 같은 경우는 대기 물량까지 고려해서 평균 3년 상장을 신청하고 3년에서 5년 정도 걸렸는데요. 오래 걸렸네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네. 기업들이
홍콩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은 상장했던 음.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IPO 등록제가 네. 창업한에도 적용이 되게 되면서 IPO 등록제 할 경우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많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기 물량에 따라서 이게 순번이나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좋아진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보통은 6개월 정도인데 최근에 중국 파운드리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과학창업판의 2차 상장 당시 신청 이후 19일 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보다도 특별한 경우나 아니면 중국 정부가 좀 급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더 빠르게 상장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판 같은 경우 또 원래 주가 1일 상하 한폭이 기존에 10%였습니다. 근데 20%로 한도를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신용거래 조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해서 중국 개인들 아니면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주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선전증권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예요. 7월 1일부터 창업판에 IPO 등록제를 실시를 해서 IPO를 하는 이런 기간들을 훨씬 더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안들을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상하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안들이 마련돼 있을까요? 네, 상하이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 올해 4월에 상하이 거래소의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과학 창업판이 있습니다. 과학 창업판 같은 경우도 이제 T+1 결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팔았더라도 오늘 다시 살 수 없고 내일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거를 지금 T+0 결제 시스템 방식 채택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게 되면 이제 T+0가 채택될 경우 더 많은 투자자들이 증시에 이제 유치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증시 오늘 살았다가 오늘 팔았다, 오늘 살았다 팔았다 이 거래 대금이 되게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7월 22일부터 상하이 종합지수 편입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상하이 종합지수 이제 개정안을 보게 되면 과창판 상장 기업의 을 이제 편입해요. 기술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요. 특별 관리 아니면 유의 종목의 지수 편입을 빠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규 상장 종목의 경우 지수 편입 시기가 기존에는 이제 상장하고 나서 10일 거래일부터 이제 지수 편입이 가능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제 상하이 증시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들면 만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편입할 수 있고 나머지 신규 상장 종목은 만 1년 이후에 지수에 이제 편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발표됐습니다. 네. 이 이유가 결국은 중국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거의 중국에서 뭐 IPO만 하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뭐 연간 수익률이 이런 펀드들이 7%, 8%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장을 하면 공모가가 낮고 피어 대비 낮기 때문에 상장하면 그때부터 점상으로 적어도 5일, 10일, 많은 경우 20일까지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장 10일 거래일부터 이제 지수 편입이 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유통 물량이나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또 패시브 변동성을 좀 잔금까지 하면 줄이려고 그러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거에 좀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해서 네. 편입 시기를 조금 이연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해증권거래소가 올해 7월로 이제 출범한 지 1년을 맞은 과창판 같은 경우도 상장 종목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유동성이 우수한 대표 종목 50개로 구성한 과창판 50성분 지수도 새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의 개혁안들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이런 개혁안들이 이제 보통 보니까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관련돼서 어떤 업종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업종은 증권 업종입니다. 증권 업종에서도 거래 대금, WM,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쪽 매출 비중이 높거나 네. 아니면 특히 IB나 PE 쪽을 잘하는 증권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국 같은 경우 증권주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중국 증권주에서도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는 중국 1위 종합증권사인 중신증권의 수혜가 보다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이 회사 같은 경우 IPO 주간에 강점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상하이 증권거래소 과창판에 이어서 내일부터 선천증권거래소 창업판에 IPO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네. IPO 등록제는 물량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고요. 그래서 IPO 물량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IPO 물량이 많이 늘어난 만큼 IPO 주간에 강점을 가진 이 중신증권의 수혜가 그쵸.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요.
IPO 창업판에 이제 IPO 등록제 시행에 따라서 창업판에 상장된 비상장 기업이 창업판에 상장할 경우 이것을 직간접적으로 가진 PE가 투자 수익이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서도 수혜가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청가그룹이 발표한 2018년 중국의 탑50 PE 중 중신증권이 지분 35%를 보유한 중신산업기근이 5위에 올랐고요. 지분 100%를 보유한 금속주저가 1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창업판 IPO 등록제가 이제 적용됨에 따라 중신산업기근 아니면 이제 금속투자가 이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장할 경우 당연히 이 상장 후에 주가가 급등하겠죠. 주가가 급등할 경우 이들 지분을 보유한 PE 운용사의 투자 수익이 증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중신증권의 투자 수익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창업판에 이제 신용거래 조건 완화. 아까 전에 이제 과창판에 T+0 제도 도입이 될 경우 이제 증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럴 경우 중신증권의 이제 브로커리지 수입도 증대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올해 한 4월 정도에 이제 루머가 있었거든요. 중국의 이제 대표 증권사인 중신증권과 중신건투증권에 합병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내용은 없지만 최근에 중국 지도부가 금융시장 개방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국 증권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신증권하고 중신건투증권 같은 경우는 정부 국유 투자 기업인 중신그룹과 중앙회금공사 둘 다 정부 소유의 증권사입니다. 그리고 네. IB 쪽에 또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증권사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만약 합병할 경우 당연히 경쟁력이 좋아질 수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수익성도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의 개혁안에 힘입어서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 증권업계를 꼽아주셨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신증권 1위 종합증권사인 중신증권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결을 달리해서 다른 이슈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이제 쇼핑 페스티벌이 열렸었는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소식과 또 이와 관련된 수혜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올해 이제 6.18 쇼핑데이가 이제 지나갔는데요. 네네. 이 6.18 쇼핑데이 같은 경우 JD.com이 알리바바의 광군절에 대항해서 2010년부터 시작한 할인 행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작된 첫 소비 이벤트라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네. 올해 6.18 쇼핑데이에서 알리바바 JD.com의 역대 최대 총 매출액인 9,666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알리바바 같은 경우 이번에 처음 수치를 발표했고요. JD.com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6%나 증가했다고 발표해서 1분기 저희가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게 되면 대부분 역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 여전히 좋은 수치, 오히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3대 전자상거래 업체가 결국은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을 거라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알리바바 PDD.com PDD 그리고 JD.com 같은 경우 1분기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22%, 44%, 2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1분기에 이어서도 2분기에도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그중에서도 저는 제일 괜찮은 게 이제 알리바바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자상거래, 중국 전자상거래 명실상부한 1위 업체입니다. 그쵸? 이 업체 같은 경우는 1분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선식품과 일상생활용품의 이제 매출은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마진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1분기 같은 경우 수익성이 조금 안 좋아졌었습니다. 근데 2분기 같은 경우 저희가 보게 되면 여전히 중국 이제 베이징 신파디발 이제 코로나 영향이 있긴 있지만 네네. 1분기 대비해서는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개선이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중앙 정부나 아니면 이제 지방 정부의 수입비 부양책이 많이 발표됐고 최근에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중국의 가전제품 그리고 의류 판매 이런 쪽이 이제 판매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알리바바 쪽에서 이제 좀 많이 팔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이 결국은 매출 비중, 마진이 높은 이런 부분들이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제품 믹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중국 알리바바는 클라우드 서비스 1위 기업입니다. 네. 언택 수요 확대 그리고 중국 정부의 신용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도 예상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알리바바에서도 미국 상장보다는 홍콩 상장을 더 좋게 보고 있는데요.
알리바바가 이제 8월 홍콩 항생 지수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패시브 자금도 오. 좋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 기업법 때문에 미국에 통과가 상장된 되면 종목이 조금 영향을 받을 불안할 수 수 있죠. 있어서 그죠? 저는 오히려 알리바바더라도 좀 홍콩에 상장된 음. 알리바바 9988을 좀 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